1981년 3월 30일 워싱턴 DC 중심부의 한 호텔 앞에서 6발의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총구가 향한 곳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대낮에 충격적인 사건을 저지른 범인의 정체는 26살의 평범한 남성 존 힌클리. 꽤 유복한 환경에서 자란 이 남성이 대통령 암살이라는 끔찍한 사건을 벌인 이유는 영화배우 조디 포스터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라고 밝혀 미국 시민들을 경악케 했습니다. 그 이후 재판 과정에서 뜻밖의 병력이 드러난 존 힌클리. 그는 사춘기 시절부터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정신질환의 문제는 때로는 남 얘기라고 생각되지만 누구나 어떤 힘든 스트레스 시기에 질환이 생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냥 평범했어요. 평범하고 친구들이 좀 많고. 평범한 이들에게 찾아온 어둠의 그림자. 그렇게 있다가 제가 그거 알게 된 게 혼잣말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랑 대화를 옆에 누가 사람 있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이 목소리 안 들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커버 스토리 9번째 이야기. 조현병은 어떻게 인간을 지배하는가? 인지심리학의 대가 김경일 교수와 함께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조현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는 충격적인 범죄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전 남편을 살해한 것도 모자라 시신을 전국에 유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유정 사건. 전 남편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 일부가 인천에서 발견됐습니다. 김포시 소재 소각장에서 뼈 조각을 발견해 고유정이 제주에서도 시신을 유기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소식을 현재 우발적 사고였다는 그녀의 주장에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러한 극악무도한 사건들이 벌어질 때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다름 아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정신질환 여부입니다. 지난달에 발생한 고속도로 역주행 추돌 사건, 그리고 어린아이를 포함해 주민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던 진주의 아파트 방화 살해 사건 등 충격적인 사건 소식마다 범인들이 정신질환인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보도가 늘 뒤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조현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은 아주 낮아요. 0.04% 정도. 이런 흉악범죄를 저지른 조현병 환자들이 처음부터 정신질환을 앓았던 것이 아닌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최근 언론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조현병. 조현병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일까요? 다소 불안정한 음정을 내는 첼로. 잠시 후 다시 연주를 해봤습니다. 소리의 차이를 느끼셨습니까? 첼로의 소리를 바꾼 단 하나는 현을 조절한 것입니다. 조현이라는 거는 현을 조절한다. 그러니까 현악기의 줄을 일종의 튜닝을 하는 거죠. 잘 이게 튜닝이 되면 이제 정확한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뇌의 어떤 신경세포들의 연결이 잘 되어 있으면 적절한 사고나 감정이나 이런 걸 이제 표현할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그걸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을 해서 조현병이라고 이렇게 했고요. 조현병 이전에는 이제 보통 정신분열병이라고 불리던 병인데요. 영어로 스키조프레니아라고 말 그대로 정신이 분열한다는 뜻인데 아무래도 정신분열병이라고 하면 부정적이고 낙인을 조금 찍을 수 있는 효과가 있어서 인식 개선 차원에서도 학회에서 병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아주 적은 희귀한 질환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티가 많이 날 수도 있고 티가 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100명 중에 1명은 돌아보면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는 뇌 질환인 셈입니다. 뇌의 어떤 변화가 조현병을 불러올까? 이 뇌 중에 시상이라고 외부에서 오는 자극을 느낀 지각이 다 이쪽으로 모이게 됩니다.
전두엽과 연결되는 부위와 1차 감각 부위와 연결되는 부위가 이상이 있는 거죠. 시상은 뇌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간뇌의 일부분으로서 뇌의 각 부위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감정 조절과 자제력을 관장하는 전두엽, 그리고 시각, 청각, 촉각과 같은 감각 부위와 시상이 연결된 부분에서 이상이 발생할 때 조현병의 발병 가능성 역시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학계에서 발표된 조현병의 평균 발병 나이는 남성은 18세, 여성은 25세로 나타났습니다. 사춘기가 되면 추상적인 생각, 철학적인 생각 이런 게 뇌에 부담을 주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병이 걸리는 거죠. 흔하게 사춘기에서 볼 수 있는 뭐 문을 닫고 혼자 방에 들어간다든지 밥을 먹으라고 해도 밥을 먹지 않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한다든지 다소 예민해 보인다든지 이제 이런 증상들이 전구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가족들이 예민하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증상들이 꽤 많습니다. 조현병의 대표적인 증상들을 살펴보면 망상, 환청과 환각, 이상한 언행 등이 주로 나타납니다. 특히 망상의 경우 10년 동안 계속 불이익이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하루다 멀다 불이익을 당해오고 뭐 이러다 보면 화가 날 대로 나오고. 망상 피해를 현실처럼 언급했던 안인들, 그리고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서울시는 새로운 지하철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귓속에 도청 장치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귓속에 도청 장치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갈가활동. 그분이 조현병일 가능성이 있죠. 이제 남이 나를 감시한다, 남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런 피해망상이 가장 많습니다. 조현병 환자들이 가장 많이 겪는 대표 증상 중 하나는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사람 목소리나 어떤 소리가 들리는 환청입니다. 정수는 채널 부위를 만나려고 회미에 나왔습니다. 왼쪽 주머니에 넣어. 담배꽁초를 왼쪽 주머니에 넣으라고. 주기적으로 이런 소리가 들린다면 그 어떤 평범한 사람도 일상생활이 어려울 겁니다. 실제 환청을 겪고 있는 조현병 환자들에겐 어떤 소리가 들릴까요? 조현병 당사자들은 어떤 환청을 듣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 그들의 모임을 찾아가 봤습니다. 정신질환을 가진 이들이 자립하고 사회적 배제와 차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설립된 인권단체 파도선. 이곳에서 그들은 어떤 도움을 받고 있을까? 저희 파도선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당사자 자조 모임이거든요. 이런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여기서 친구도 생기고 작업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회복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캐릭터 닮았어. 보여줘봐. 눈이 대박 커요. 보여주시고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청 들리는 소리 따라서 그린 거거든요. 시체는 목을 찢어도 담배 연기는 입으로 나온다라는 그런 환청 소리였는데 처음 조현병 증상과 마주했을 때 이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 다른 애들이 못 보는 걸 내가 보니까 내가 귀신을 보나? 이런 생각도 했었고 이제 애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수업 시간 때 방해가 되더라고요. 지나가는 애들이 쳐다보는 시선만으로도 이제 쟤가 날 싫어하나 보다. 쟤 또 나를 괴롭힐 게 뻔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칼이 나를 찌르는 그런 것들? 근데 환통도 같이 오죠. 그때는 칼이 찌를 때 막 여기 배가 아프다거나 막 그런 거. 어디가 집에 가야지 이런 소리가 들리기도 했고 막 노랫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고등학생 때 처음 발병한 이후 매일 같은 환청에 시달렸다는 최우리 씨. 하루에 3번쯤 한 아줌마 목소리가 들렸는데 역 같은 이렇게 이제 벽 쪽에서 소리가 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벽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고 소리야 멈춰라 하면서 손에 딱 대면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벽에다 손을 대고 이러니까 엄마 아빠가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저를 강제 입원시켰거든요.
엄마한테도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해봤어요. 그 뒤로 이제 친구들이 저를 싫어하더라고요. 그냥 말 그대로 힘이 들었어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죽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밑도 끝도 없이 바닥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조현병 환자들이 겪고 있는 환청을 일반인이 듣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환청 실험을 위해 모인 8명의 평범한 사람들. 이들은 조현병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지 물어보았습니다. 뉴스 때문에 처음으로 들어봤었습니다. 막 갑자기 소리를 지른다거나 상대방은 되게 당황스러운. 가끔씩 이제 궁금할 때가 많죠. 어떻게 보면 장애가 있는 건데 장애 있으신 분들이 어떨지를 모르니까. 실제 환청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실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현병 환자들에게 들린다는 소리를 재구성해서 만든 환청 테스트용 음성을 피실험자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이라고 오른쪽. 너 왜 이렇게 바보 같니? 넌 나를 배신했어. 죽어. 사랑했어요. 죽어라. 평생 너 쫓아다니면서 괴롭힐 거야. 너 죽을 때까지. 과연 환청을 들으면서 일상생활이 가능할지 명함에 있는 전화번호로 메시지 보내기 실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준비된 내용을 암기 후 메시지를 보내는 간단한 실험. 환청을 들으면서 이들은 모두 성공할 수 있을까? 먼저 문자 보내기를 끝낸 한 남성. 그의 결과는 보기의 내용과 모두 일치. 환청에 상관없이 가볍게 성공합니다. 그렇다면 함께 문자를 보낸 여성의 결과는? 끝번호가 어떤 분이신 거죠? 저요. 네. 날짜, 시간, 장소 다 틀린. 진짜요? 날짜와 시간을 다르게 적었을 뿐만 아니라 장소는 아예 적지 못한 상황. 깜짝 놀랐어요. 저 맞게 쓴 것 같은데. 또 다른 사람의 결과 역시 저녁 8시 30분이라고만 보내주는데 날짜도 있었고. 아니요, 전혀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났어요. 읽었는데도. 이상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이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7월 4일. 전혀 다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남성. 그는 왜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일까? 아니 자꾸 이제 헷갈려가지고. 사랑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머릿속은 기억을 했는데 귀에서 자꾸 이상한 말, 딴 말 하니까 막 사랑합니다, 뭐 죽고 싶습니다, 막 이러니까 이게 쓰고 싶은 대로 써지지가 않고 계속 뭐였지? 그냥 들리는 것만 계속 쓰게 되더라고요. 좀 많이 소름 돋았고. 8명 중 무려 5명이 메시지 전송에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실험에선 서로의 신상 정보에 관한 대화를 시도해봤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나이는 어떻게 됐어요? 주소는 어떻게 해요? 직업이 어떻게 됐어요? 혈액형, 그리고 취미가. 환청이 이어진 상황 속에서 상대방의 정보를 제대로 인식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대화하신 거 상대방에 대한 내용을 거기다 써주시면 그들은 과연 상대방의 신상 정보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김지연, 네, 맞습니다. 박우진. 서울시 은평구 사시나요? 네? 서울시 은평구 살고 있어요. 양천구. 여자분 성함이 김자현. 아니요. 박진주요. 완전히 다른 분이세요. 남자분 성함은 김현수. 아니요, 아닙니다. 저 황준현입니다. 이름 어떻게 되시나요? 박진주요. 성함이. 저 황준현입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니까 이 소리만 자꾸 집중이 되고 진짜 막 나가서 막 죽어 이러니까 진짜 죽어야 되나 뭐 이런. 모르겠어요. 잘 지금 딸랑
10분 내지로 들어본 것 같은데 그것만 들었는데도 정신이 좀 없거든요. 두 번째 실험 결과 또한 8명 중 2명만 성공했습니다. 아기가 가득한 말들이 조금 부정적인 감정이 저도 같이 이렇게 따라 올라오는 게 컸어서 뭘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좀 당황스러웠어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가족들도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체계적인 치료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